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의미. 어제 오후 한 여성이 은행 상담실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60평생을 알뜰하게 살며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마련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보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높고 규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사려던 집이 바로 그 빨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뭔지, 투기과열지구가 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 한 채 사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이 자신을 가로막는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용어들을 모르면 평생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규제 용어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조정 대상 지역은 경고등이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 부동산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쟁이로 성실하게 일하며 전세로 살았습니다. 부동산 용어 같은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집을 사려니 갑자기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거 아시죠? 남성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중개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란 정부가 집값이 너무 오르는 지역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하라는 신호등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지역에 지정되면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대출이 제한됩니다. 원래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밖에 안 됩니다.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한 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둘째, 전매 제한이 생깁니다. 집을 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팔지 못합니다. 유동성이 없어집니다. 남성은 불안해졌습니다. 셋째, 양도세가 무겁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이익이 나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투자 가치가 떨어집니다. 중개사는 덧붙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규제라고 이것보다 더 심한 규제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성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저 살 집을 구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지역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서울에서 멀거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말 하나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 투기과열지구는 빨간 신호등이다. 한 부부는 서울 강남 쪽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결혼하면서 산 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쌌지만 대출받아서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부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사는 심각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 지역은 투기가 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가 폭등합니다. 만약 집을 한 채 더 사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매년 내는 보유세가 몇 배로 뜁니다.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부부는 계산해봤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셋째,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이미 집이 있으면 새로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막힙니다.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남편은 한탄했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마치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걱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집을 한 채 더 사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기 싫었고 나이 들어 이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성실한 시민이 범죄자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절망.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완전 차단이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하며 여기저기 땅을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산이 보이고 물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매도인과 가격 협상을 마쳤습니다.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또 무슨 규제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땅을 사려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목적을 밝히고 계획을 증명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인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남성은 할 수 없이 허가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건축계획서를 만들고 실거주 다짐서를 썼습니다. 몇 줄을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의했더니 심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2달째, 3달째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지쳐서 다른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성은 절망했습니다. 평생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투기할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살 집을 지으려 했는데 허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규제가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승인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신청에도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재량이 크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거래 금지와 다름없었습니다. 남성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짓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재산권이 이렇게 제한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혼란. 3가지 규제가 겹치면 지옥이다. 한 지역은 3가지 규제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자녀가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조정 대상 지역이라 대출이 제한됩니다. 매수자가 자기 돈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라 세금이 무겁습니다. 사는 사람도 세금 부담이 크고 파는 사람도 양도세가 높습니다. 거래 비용이 너무 큽니다. 셋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번거롭고 불확실합니다. 누가 이런 조건에서 사려고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집은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은 결국 자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집은 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무용재물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모두 짐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강해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여성은 한탄했습니다.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살던 집인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는 일반 국민이 받습니다. 5번째 진실. 규제는 칼이 되어 서민을 벤다.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 규제들의 원래 취지는 좋았다고 설명합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다릅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규제를 피해갑니다. 법인을 만들고 명의를 나누고 편법을 씁니다. 돈이 많으면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서민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복잡한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할 방법도 모르고 전문가를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남성은 평생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인데 보유세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노후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투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벌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집을 사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막았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규제는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합니다. 잘 쓰면 문제를 해결하지만 잘못 쓰면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규제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6번째 지혜. 규제를 알아야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